안녕하세요. 네, 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김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방어하는 법, 그러니까 피고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유류분을 방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류분 전문 변호사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윤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소송 많이 하시죠? 네, 뭐 상속 사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유류분이라고 할 수 있고 관심도 많으시고 실제 이제 소송 많이 진행되고 있죠. 아무래도 소송의 특성상 원고로서도 하시고 피고로서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유류분을 만약에 피고로서 청구를 당했다, 네. 이런 경우에 방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예, 특별한 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겠지만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가 됐으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 상속관계에 있어가지고 재산이 정해져 있고 그걸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진 사실관계에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유류분 청구를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불가피한 불치게 소송을 잘못해가지고 더 물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방어하는 법도 되지만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또 공격하는 법도 이기는 되는 법도 거죠? 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 영상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변호사님께서 오랜 기간 유류분에 관한 뭐 소송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터득한 노하우인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체 오픈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큰 뭐 지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래도 뭐 저희가 이 소송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점이 된다면은 뭐 그걸로 저희는 뭐 족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유류분을 방어하는 법,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뭐 유류분 방어하는 법을 얘기 드리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은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절차적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 부분은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원칙을 아셔야 여기에서 어떤 재산을 빼고 어떤 재산을 더하고 하는 걸 아셔야 내가 방어하는 측에서는 가능한 적은 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알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인 부분,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유류분 청구를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유류분 청구 기간이 도과됐는지 소멸시효 규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면 반환의 청구권은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상속의 개시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증여와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1년. 그러면은 이 뜻은 1년 안에 소송을 무조건 제기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예, 간혹 상속 개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고요. 그 자료화면 보시면은 대법원 판결에 이제 나옵니다.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의 개시 사실만 알면은 안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사람의 증여 사실 또는 유증 사실까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증여가 내 유류분을 침해한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속 개시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1년이 지났다고 안 된다,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유류분 청구를 당하셨다면 유류분 청구 기간이 1년 안에 제기됐다면 이 주장은 아예 못하겠죠.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결이 됐다면. 근데 어쨌든 상속 개시가 일어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기가 됐다면 피고로서는
단순하게 이거 1년 지나서 한 거기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난 겁니다라고 항변만 하셔도 네. 방어하는 데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내가 1년 이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속의 개시 사실뿐만 아니라 증여 사실을 몰랐다. 내가 증여나 유증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 증여나 유증이 내 유류분을 침해한 것을 안 거는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고 그 시점부터는 1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네. 재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피고가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몰랐다는 네. 사실을. 예,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은 소멸시효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이제 이유로는 이제 앞에 얘기한 게 이제 절차적으로 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문제라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유류분의 부족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일단 유류분 부족분 계산하는 방식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그 유류분이라는 거는 자기의 유류분액에서 네. 유류분액 내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상속인마다 틀린데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네. 결국 그 유류분율인데 전체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유류분 비율 곱한 걸 곱하면은 그게 유류분의 액이 되고 네. 그게 최소한 보장 금액이 됩니다. 네. 죽어도 이 금액은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언이 있고 증여가 있어도.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거는 빼야겠죠. 네. 내가 받은 재산이. 네. 그 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도 특별 수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 수익은 보통 증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도 부모님한테 생전에 증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금액들은 먼저 빼고요. 내가 받은 거라고 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네.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걸 해서 나눠 갖지 않습니까? 상속인들이. 네네. 그래서 나눠 갖게 되는 재산까지 뺐는데도 최초의 유류분액보다도 적으면 그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남아있는 재산을 먼저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그 현재 상속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분할을 받게 되는데 네네. 분할을 받아갔다면 그 금액은 유류분에서 빼야 되니까 남아있는 재산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네.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 논리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게 결국은 망인이 돌아가신 당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서로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심판에 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야 결국은 내가 못 받은 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 뭐 이거 예. 공격하는 입장에서일 수도 예. 있는데 예.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으니까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다 보면 이게 네.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랑 같이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결국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실상 1년이라는 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두 개를 같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류분 청구를 이제 기일 추정이라고 해서 재판부에 연기를 신청해서 또 같이 판단을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네. 두 번째 남은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세 있을까요? 번째는 이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남아 있는 상속 재산에서 얼만큼 받아오느냐를 따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면 네. 이제 이 다음으로는 아까 그 유류분 부족액 자료화면 보시면 유류분액에서 빼는 게 순상속액은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수익을 뺀다고 했으니까 네. 결국은 이 특별수익 상속인들 그러니까 그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그 증여를 많이 받아갔다면 결국은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상대방이 받은 그 특별수익액 즉 사전 증여액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특별 수익액이 많을수록 이 유류분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다 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런 특별 수익액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그게 이제 가장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은 뭐 결혼 자금으로도 얼마 받아갔고 뭐 부동산도 부모님이 사주셨고 또 현금도 얼마 받아갔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증빙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나 네.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그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동산도 조회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결국은 증여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증명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드리기엔 너무 어렵고 저희가 별도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상속 재산을 찾는 부분은 이제 전문 변호사님의 역량과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유류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말씀드릴 게 그 네. 증여에서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상대방에 대한 증여가 네. 많을수록 청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유류분액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청구했을 때 내가 받은 증여가 적을수록 그 유류분액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비록 받은 증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긴 하나 특별수익에서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받은 모든 증여가 포함이 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대여한 금원을 계좌에서 이체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건 증여가 아니라 네. 이거는 당연히 특별수익에서 빠져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증빙을 안 남겨놓으면은 사실 또 증여로 추정이 될 수도 힘들죠. 있고요. 네. 또 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뭐 간병비라든지 병원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모아서 내가 받은 증여 중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파일을 크게 한다면은 유류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죠. 네. 오늘 유류분 전문 변호사님 허윤길 변호사님께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총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요.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찾아야 되며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를 찾아라.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유류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구플랜 상속문제연구소 찾아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